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가 너무 좀 확산이 심해가지고 진짜 좀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집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밤에 먼저 실시간 방송 예정임을 먼저 광고를 좀 드리고요. 회원 전용 방송은 다음번에는 회원 전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개로 하겠습니다. 다들 집에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주식 얘기나 좀 했으면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백신 뉴스가 너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진단키트주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 백신 현황이 지금 어떤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4일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 1상에만 해도 38개, 2상 17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임상 3상만 해도 1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익숙한 거 있죠. 뭐 화이자, 모더나부터 시작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그래서 주로 뭐 미국이나 또 영국 거이고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존슨앤존스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왜 갑자기 좀 이슈가 줄어들었나 싶기는 한데요.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백신이 그 시판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죠? 승인이 제한된 사용 승인이 났고 실제로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한데도 이상하게 조금 이슈가 안 된다 싶었는데 요즘 언론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보시면 이게 일자가 8월입니다. 8월. 8월 12일. 8월 12일에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라고 해가지고 뭐 스푸트니크 호를 따가지고 스푸트니크 V인가 해가지고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발표를 했었죠. 근데 웃긴 거는 그 이후로 좀 이슈가 안 됐어요. 그죠? 세계 최초의 백신인데 엄청난 건데 이상하게 좀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또 최근에 다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시노팜이라고 그 백신이 이미 100만 명이 뭐 긴급 접종을 했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백신을 그 맞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랑은 별개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중국 백신은 왠지 조금 약간 꺼려지는 게 사실은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계속 주장하는 거는 현재까지 100만 명에게 접종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한 건도 없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백신인데 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에 신음하고 있는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러시아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저는 이제 백신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개발돼야 될 백신인데 약간 이게 정치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자기네가 최초다, 자기네께 제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뭔가 그런 국력이나 아니면 그런 자존심 대결, 그리고 그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다 보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자기들께 제일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CNN하고 BBC랑 완전 그 보도하는 그 논조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영국 거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미국 언론에 대해서 언론들이 화이자랑 모더나 때는 미국 회사다 보니까 조금 우호적인 계속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그 CNN이나 뉴욕타임즈가 또 이제 둘이 또 이럴 때는 또 같은 논조로 또 같이 보도를 하나 봐요. 미국 언론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강하게 지금 논란을 제기하는 건데요. 뭐냐면 얘네가 실수로 저용량 고효능으로 이제 그 지금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절반을 투여했더니 뭐 효과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발표 과정도 그런 거를 숨겼다라고 해가지고 투명성하고 신뢰성으로 계속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BBC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뭔가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용량을 절반 투여했더니 성능이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게 말이 되냐?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영국 언론들은 괜찮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게 지금 좀 정치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중국은 자국산 코로나 백신을 연내 승인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브라질 등 중국 업체 백신이 긴급으로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브라질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상파울로 브라질 상파울로 주 정부는 중국제 백신 12만의 접종을 1차로 접수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우리 브라질 대통령은 백신 안 맞을 권리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 맞겠다고 자기 안 맞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백신 안 맞는 건 내 권리.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 백신 맞는 거를 사실 국가에서 강제하는 거는 좀 저도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의회가 브라질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로 백신을 안 맞겠다. 그건 내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중국 거를 자기들은 지금 막 수입을 해오면서 대통령은 자기는 안 맞겠다라고 하는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솔직하네요. 뭐 몰래 안 맞는 게 아니라 대놓고 안 맞으니까. 사실 저도 일단은 백신을 초반에는 사실은 맞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은 좀 확인이 되고 좀 맞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앞다퉈서 신기한 게 앞다쳐서 10여 개가 지금 개발되는데 대부분 다 성능이 다 좋다. 실패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게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좀 음모론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러시아에서도 95% 이상 백신이 뭐 효과가 있는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푸틴은 접종을 안 한다.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인증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참 신기한 이름입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안 맞는다고 하고 푸틴도 안 맞는다고 하고 그 중국, 러시아에서 지금 개발된 백신이 있는데도 왜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다음 주 코로나 백신 배송 시작 바이든의 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뭐 바이든이냐 뭐 트럼프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꾸 그 얘기를 자꾸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누구 지지냐냐고 자꾸 막 그러는데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바이든의 공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그냥 백신 개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자꾸 사람들이 지금 국가별로 보면은 정치화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든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공으로 돌리려고 지금 사실 그거에 다 몰두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백신이 좀 졸속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 안 됐는데도 배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백신 보급이 임박했는데 지금 계속 백신의 장점만 계속 부각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지금 부작용이 실제로 있는데 왜 그 부작용 안 알리냐라는 전문가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대중의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 왜 부작용을 숨기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알려야 된다. 왜냐면은 이게 백신은 이제 뭐 수만 명이 맞는 게 아니라 수천만 이제 수억 명이 맞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숨긴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축소되고 있고 괜찮다. 이제 뭐 90%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0.1%한테만 부작용이 나타났다. 근데 수억 명이 맞을 때 0.1%면은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런 사례들을 알려야 된다. 여기 보면은 뭐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도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팔이 거위만큼 부풀어 올랐다. 뭐 이런 일이 그리고 이런 일은 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팔이 거위만큼 거위알만큼 부풀어 오르는 게. 그리고 38.9도의
다라는 고열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특히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뭐 RNA 그 방식이라고 하죠. 여기 리보핵산 방식 요게 이용되면은 부작용이 당연히 존재하고 이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좀 충분히 안 알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언론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백신 맞기 전에 이 백신이 정말 무슨 영구적인 백신이 아니고 이제 유효기간 몇 개월짜리 백신이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고 요런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백신이 많이 맞을수록 정부 입장에선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맞아야지 이게 실제로 예방이 되니까. 뭐 설사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죠? 정부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더나 CEO도 참 희한한 게 백신 효과 발표 후에 19억 원어치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죠? 아니, 백신이 잘 되고 나중에 회사가 더 잘 될 건데 왜 백신 효과 발표 후에 주식을 매각하는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죠? 전에 화이자 CEO도 발표한 그 9일에 그때 이제 주식을 매각한 바가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모더나도 CEO가 주식을 일부 매각을 했다. 좀 회사가 앞으로 더 잘 될 건데 왜 발표할 때 자꾸 매각을 하는지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진단키트주가 다시 빗보나, 그죠? 이런 이제 기사들이 다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차 대유행이 있고 결국에 진단 수요가 그 지속된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을 봤을 때 최선의 방역은 대규모 진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백신 치료제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까지 최소한 진단키트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런 중화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체 진단 키트의 수요도 다시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지금 보유 중인 엑세스바이오 주식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씩 약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 보니까 그래도 퀴델이나 에버트 다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 진단키트주들 상승하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